있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고 묻어둔 과거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돼서 우리의 현재를 만들고 심지어 다음 세대의 삶까지 흔들어 놓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침묵 속에 갇혀버린 역사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과거의 침묵, 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국경 지역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찾아갈 곳은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의 국경지대입니다. 이곳은 수십 년 동안 두 개의 거대한 국가적 상처가 말 그대로 하나의 땅 위에서 부딪혀온 곳이에요. 아드리아의 정말 아름다운 반도죠 이스트리아. 하지만 이 멋진 풍경 뒤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고통의 기억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한쪽의 역사가 다른 쪽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한쪽의 아픔이 다른 쪽의 아픔을 외면하게 만든 그런 곳인 거죠. 이 국경 지역의 진짜 비극은 이 두 개의 커다란 상처가 서로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이탈리아 파시즘 안에서 20년 동안이나 민족 정체성을 억압당했던 슬로베니아의 상처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수십만 명이 살던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이탈리아의 엑소더스라는 상처가 있죠. 문제는 각자 자기의 고통은 국가적인 비극으로 기억하면서 상대방에게 줬던 고통이나 그들이 겪었을 아픔은 그냥 침묵 속에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자 바무크 볼카는 이런 현상을 선택된 트라우마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뭐랄까, 한 집단이 겪은 엄청난 상실과 굴욕의 기억이 그냥 아픈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 정체성의 핵심이 되어서 다음 세대로 쭉 이어지는 거죠. 이스트리아에서는 바로 이 파시즘의 상처와 엑소도스의 상처가 각각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의 선택된 트라우마가 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을 쌓아올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상처와 침묵의 벽을 허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 하나가 시작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침묵에서 온 나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 문화인류학자와 융학파의 분석심리학자가 만났어요. 서로 다른 학문의 도구를 가지고 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아주 독창적인 실험을 시작한 거죠. 이 프로젝트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정말 섬세했어요. 참가자들은 먼저 트라우마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배우고요.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수십 장의 예특백 사진들 중에서 자기 마음을 딱 움직이는 사진 한 장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서 떠오르는 기억, 감정들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사진이라는 안전한 다리를 통해서 굳게 닫혀있던 침묵의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것. 이게 바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침묵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세 사람의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이스트리아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또 개인적인 것이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은 마거릿 씨입니다. 76살의 이 여성분은 엑소더스 때 떠나지 않고 고향에 남았던 이탈리아 소수민족이었죠. 하지만 남겨진 그녀의 삶은 태어난 고향에서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거릿의 기억은 정말 생생합니다. 학교 계단에서 슬로베니아 아이들이 자기들한테 침을 뱉었던 일,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한참이나 지난 1976년에도 자기 아들이 유치원에서 이탈리아 놈이라고 놀림받았던 일까지요. 단지 이탈리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시스트라는 집단적인 낙인이 찍혔고 그 고통은 수십 년 동안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옥죄었던 겁니다. 다음은 71살의 심리학자 마티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이스트리아의 복잡한 역사를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국경이 바뀔 때마다 그의 가족은 모든 걸 잃었고 그는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라는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평생을 길 잃은 채 살아야 했습니다. 부디 제게도 자리가 있을까요? 마티아의 이 한마디는 국경지역 사람들이 겪는 실존적인 고통을 그대로 압축해서 보여줘요.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늘 내 자리가 있는지 눈치를 봐야 했던 삶.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마지막 목소리는 젊은 인류학도인 안젤라입니다. 그녀는 파시즘이나 엑소도스를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역사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안젤라는 워크숍 도중에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내가 겪지도 않은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죠? 그녀의 절규는 세대 간 트라우마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애써도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과거를 마주하지 않으면 결국 개인은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지독한 무력감과 외로움,
이게 바로 대물림된 트라우마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야기들 앞에서 치유라는 단어, 어쩌면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분명히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성공은 무슨 거창한 화해나 용서가 아니었어요. 진짜 성공은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판단도 없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치유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가 서로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거죠.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변화는 결국 개인의 삶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는 그냥 시대의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시대를 직접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겁니다. 침묵에서 온 나의 이야기 프로젝트는 바로 이 말을 증명해 보인 셈이죠. 개개인이 자기 안의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스트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우리 사회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침묵 속에 갇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침묵은 지금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